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세계 최초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밝혀낸 정신과 의사이다. 그는 1965년 처음으로 한 의사가 고백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처음 접한 뒤 그 경험을 계기로 10여 년간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에 그의 연구가 소개되었고 세계 최초로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사람들보다 더 자세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으며 환자들의 사회적 배경이 무척이나 다양한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으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세상을 떠난 사랑했던 이들을 다시 만나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과연 그들의 사후 경험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 세계 1300만 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세계 최초 임사 체험 보고서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이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하학 수업에서는 늘 3차원이 끝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더 높은 차원도 있었어요. 이 경험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임사체험 경험자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이 놀라운 일을 어렵게나마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야기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사체험 경험자 대부분은 의사나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기록은 의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이들이 기억하는 상황과 꽤 많이 일치한다. 제가 담당했던 여성 환자분이 저와 다른 외과의가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에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죠.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어서 저는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의사에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죠라고 말했어요. 이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환자분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분에게 무엇이 기억나는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죠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은 그저 신체의 일부인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신체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통과한 뒤 극도의 놀라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신체 바깥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은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세가 불편해 돌아 누웠는데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었어요. 바로 그때 간호사들이 코드블루, 코드블루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 밖으로 빠져나와 천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면서 10명쯤 되는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간호사 한 명이 제 위로 몸을 숙여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저는 저를 인공호흡하는 간호사의 뒤통수를 지켜봤어요. 그 짧게 다듬은 머리 모양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신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물리적 신체에서 나오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말하려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적 신체는 무게가 없다는 점 또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그들은 천장이나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이들은 유체이탈 상태에서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몸에서 느끼는 지각은
물리적 신체에서의 지각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영적 신체에서는 운동 감각을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사례에서는 온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편안한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보고했다. 한편 물리적 신체 바깥에 있는 동안 냄새나 맛을 느꼈다는 사람은 모든 연구 사례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시각과 청각에 해당하는 감각들은 영적 신체에서도 또렷하게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보다 더 강화되고 완벽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남성은 죽은 동안 시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영혼 상태에서의 청각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물리적인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가 죽은 동안 어느 시점에 이르자 근처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적 존재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전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왔거나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에 물리적 신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러 오기도 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겪은 일이에요. 출혈이 심해서 의사는 제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공중에 떠서 천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도 계셨고 다른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었죠. 그들이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 와준 것 같았어요. 어떤 남성은 자신이 만난 영혼에게 나는 내가 이 단계까지 오도록 도왔으니 이제 너를 다른 이들에게 넘기고자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은 몸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영적 존재 둘을 발견했고 그들이 자신을 그녀의 도우미 영혼이라 소개했다고 한다. 연구 사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요소 가운데 가장 놀라우면서 임사 체험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매우 밝은 빛과 만난 일이다. 보통 이 빛은 비현실적일 만큼 찬란한 광채를 내뿜는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재라고도 말한다. 흥미롭게도 빛의 존재에 대한 묘사는 개인마다 다르며 이는 종교적 배경이나 교육, 신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빛의 존재는 죽음으로 넘어오는 사람 앞에 나타나 곧바로 생각이 전달되며 그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이 그들의 감정에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난의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그 빛으로부터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과 수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궁이나 위협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처음 빛의 존재가 등장하고 마치 탐색하듯 비언어적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곧이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다시 보여주는 놀랍도록 강렬한 순간에 대한 서막이다. 이 존재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전시회처럼 살펴볼 수 있으며 사실상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즉, 이 존재는 오로지 성찰을 촉구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그 빛이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은 당신의 인생에서 제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 회상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들이 계속 넘어가면서 제 삶을 쭉 보여줬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자기가 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 거죠. 또 이 모든 일을 거치면서 그 빛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 이기적인 행동이 나와도 그저 그 순간들조차 제가 배운 것이 있었다는 태도를 보일 뿐 나무라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있어 보였죠. 지식을 얻는 것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죽음 이후에도 배움은 계속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남겨진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자 이 존재로부터 생각이 전해져 왔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수술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빛의 존재를 묘사하지만 각각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그 존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달라진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습적인 이미지 속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디 박사가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 임사체험 중 어느 시점에는 돌아와야만 했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른다고 답했지만 몇몇은 몸으로 돌아가 이승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신체와의 재결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는 임사 체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머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임사 체험이 실제 상황이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다. 혹자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임사 체험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환각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임사 체험 사례와는 매우 다르다. 밝은 빛이 인격화되지 않았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로움이나 행복감도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투여받았을 때 환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사후 경험은 환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사 체험이 발생하기 전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며 심지어 어떤 사례에서는 사후 경험이 일어난 이후에도 약물은 투여되지 않았다. 과연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대답은 꽤 많은 사례를 통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그들이 몸 밖에 있으면서 목격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실제와 꽤 부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들이 소생 시도 중 사용된 방법을, 그것도 자신들은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고 알고 있던 동안 일어난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캣이라는 소녀는 죽은 동안 몸 밖으로 나와 병원 구석에 있는 공간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언니가 우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캐시의 언니는 캐시가 깨어난 뒤 그동안 자신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동생이 정확히 말했을 때 크게 놀랐다고 한다. 무디 박사는 다른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공유 임사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했다. 이 목격자들은 자신이 병들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임사 체험 경험을 구성하는 동일한 요소들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 신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그들 자신도 몸 밖으로 나와 죽음을 맞이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과 함께 빛을 향해 솟아올랐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목격자들은 타인이 겪고 있는 죽음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이 공감을 통해 함께 겪은 죽음의 경험은 죽어가는 뇌에서 산소가 결핍되어 나타난 현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임사 체험을 겪을까? 아내를 잃고 절망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됐죠. 제가 얼마나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 즉시 깨달았어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느꼈는데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었죠. 이 불쾌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임무로부터 너무 일찍 벗어나려 함으로써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었다. 임사 체험을 경험한 이들은 이전의 생각들을 버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 즉, 일방적인 심판이 아닌 자아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무디 박사는 그들의 경험을 들으며 깨달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다양한 임사 체험 사례를 통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배우고 싶은가?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 책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축복으로 넘쳐날 것이다.